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 담당하는 박재인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벌써 5월이 됐죠?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러다 보니까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이 어버이날에 즈음해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부모님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뭔가 자괴감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간단하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첫 번째, 자, 우리가 흔히 효도를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효도는 왜 하는 걸까요? 네, 효도를 하는 이유. 일단은 표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하늘과 같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효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것도 물론 효도의 이유가 되기는 할 텐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런 시조 아시죠? 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네.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네. 이런 유명한 시조가 있는데 네, 이 시조의 주제는 뭐죠? 네, 효도하자는 얘기죠. 네. 그냥 주제 자체는 뻔한데 이 시조에서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하고 있나요? 부모님의 하늘과 같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효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나간 후에 애달파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효도하자라는 얘기죠. 지나간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으니 후회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효도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시조에서는. 네, 이 후회라는 감정은 왜 생기는 거죠? 네, 시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에 후회가 생기는 거죠. 가령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갔어.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 이때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는 이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라고 나중에 가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요거 지나가 버린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이거를 고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회라는 거는 고통스러운 것이다. 네, 지금 이거를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네, 그래서 후회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 시조에서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도 결국 여기서 찾고 있는 것이죠. 네가 효도를 안 하면 지나간 뒤에 애달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지나간 뒤에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이 후회라는 거는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런 후회의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효도를 하자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내가 후회의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효도를 하자.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효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효도라는 게 뭘까요? 효도가 뭐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효도고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거는 효도가 아니고 내지는 불효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떨 때 기뻐하실까요? 팔다리 주물러 드리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러면 물론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 라는 겁니다. 저 중학교 다닐 때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스스로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볼 때 훨씬 더 기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본인이 잘 되는 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효도라고 쳤을 때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거는 바로 나 자신이 잘 되는 거니까 나 자신이 잘 되는 거야말로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효도다.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효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생인데 수험생 입장에서 잘 되는 건 뭔가요? 수험생이 잘 되는 건? 네, 당연히 합격하는 거죠. 네, 시험에 합격하는 게 수험생이 잘 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시험에 합격해서 잘 되는 것, 이거야말로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 즉 부모님을 위한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험생활 과정에서 무슨 자괴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 나이 먹고 돈도 못 벌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못 드리고 이게 뭐냐 하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우울해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불효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합격이라고 하는 최고의 효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 네, 우리는 지금 합격이라고 하는 최고의 효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 네,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야기는 요거하고 좀 관련된 건데요. 자, 가령 이 시점에서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 시간이 이렇게 한참 흐른 뒤에 어느 날 문득 이때 일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때 부모님한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던가, 또는 내가 부모님한테 그때 그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왜 못 해드렸을까 하면서 후회가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후회는 고통스러운 거죠.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미 요거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후회가 될 때 매우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런 후회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큰 위안을 찾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나중에 가가지고 이때 일이 후회가 되고 그 후회 때문에 괴로울 때, 그때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아. 나는 시험에 합격했잖아. 내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잖아. 나는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최고의 효도를 했잖아. 그러니까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언젠가 먼 훗날에 가서 찾아올지도 모르는 이런 후회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줄 수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소중한 의미를 갖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시다가 좀 마음이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하실 때는 이런 측면들도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수험생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팔로우 M 화이팅!